반갑습니다. 최근 들어 이 제품을 리뷰해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습니다. 바로 삼성의 갤럭시 북3입니다. 그중 가장 요청이 많았던 갤럭시 북3 프로 16인치 모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갤럭시 북3 프로 NT960 XFG 모델입니다. 자, 패키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새 제품을 가져왔어요. 역시 비닐 뜯는 느낌은 언제라도 즐겁습니다. 패키징은 심플합니다. 65W 충전기가 함께 제공됩니다. 다른 모바일 주변기기 충전기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과 C2C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럼 제품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은 상당히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마감되어 있고요. 제가 준비한 제품은 그래파이트 컬러입니다. 제품 밸런스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상판을 여는 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판과 하판에 마그네틱이 적용되어 있어서 헐렁거리지 않고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여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제품 하단에 자세히 보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 스티커 때문에 상판을 열려고 하면 자꾸 미끄러져서 이런 식으로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스티커는 꼭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제품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 올리더라도 하단 들뜸이 없이 무게 중심이 잘 잡혀 있습니다. 휴대성이 중요한 제품인 만큼 무게도 살펴보겠습니다. 실측한 제품 무게는 1539g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5kg이죠. 어댑터와 케이블까지 함께 휴대할 경우 1727g이 나옵니다. 16인치급 제품인 것을 감안한다면 무게 부분에서 굉장히 가벼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간단한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서는 13세대 인텔 코어 i7 1360P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메모리는 6000MHz 클럭의 LPDDR5 16GB가 탑재되었습니다. GPU는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며 스토리지는 512GB 용량의 PCI Express 4.0 NVMe M.2 SSD가 탑재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6인치 16:10 비율의 2880에 1800 WQXGA 플러스 해상도의 최대 120Hz 주사율과 VRR 가변 재생 빈도를 지원하는 이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입출력 단자는 좌측으로 HDMI 2.0 포트와 2개 USB-C 타입의 썬더볼트 4 포트, 우측으로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과 USB 3.2 타입 A 포트와 헤드폰, 마이크 콤보 포트가 있습니다. 이 제품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얇은 그리고 휴대성이 강조된 모델입니다. 따라서 입출력 포트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딱 필요한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필요할 경우라면 썬더볼트 포트를 통해서 허브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디스플레이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모델의 디스플레이는 삼성 아몰레드 2X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몰레드라고 하면 좀 낯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올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은 최대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하며 VRR을 지원하기 때문에 컨텐츠에 맞춰서 자동으로 주사율 조정도 지원합니다. VRR을 사용한다면 아무래도 디스플레이의 전력 효율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 시간 확보에 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디스플레이 분석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전역은 sRGB 100%, 어도비 RGB 97%, DCI-P3 99%, NTSC 96%로 측정되었습니다. 스펙상으로 DCI-P3 120%로 표기되고 있는데 측정 기기의 표기 한계상 100%까지만 표기해주기 때문에 스펙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색상 전역 수치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패널 밝기는 425니트로 측정되었습니다. 스펙상 HDR 모드 최대 밝기가 500니트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노트북은 야외 사용을 생각해 볼 때 화면 밝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정도면 밝기도 준수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색상 정확도는 최소 0.34, 최대 2.70, 평균 1.36으로 색상 정확도는 이 정도면 준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프로그램상에서 확인된 모니터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보드는 전형적인 펜타그래프 방식의 키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단색의 백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키보드는 딱 노트북에서 볼 수 있는 그냥 그 키보드의 타건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노트북에서 사용성이 큰 이 터치패드는 갤럭시 북2 대비 39%가 더 커져서 터치패드 사용성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보안에 있어서 지문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지문 인식 센서가 전원 버튼에 내장되어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하고 보안성도 더 챙겼다고 생각됩니다. 음향 쪽은 AKG 쿼드 스피커와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두 개의 우퍼와 두 개의 트위터로 분리되어 있는 스피커 덕분에 상대적으로 깔끔한 사운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랩탑에 탑재된 스피커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품의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네벤치 R23의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중 확인된 CPU, TDP와 온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PC마크 10의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스코어가 5711점이 나왔습니다. 최근 하이엔드 게이밍 랩탑의 경우 테스트라면 1만 점대 정도 나오는데요. 그걸 생각해본다면 좀 아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수가 딱 이 모델의 포지션을 나타내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 업무와 학습, 그리고 영상 시청 및 엔터테인먼트 쪽을 겸하는 데일리 랩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생산성 관련 벤치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비디오 에디팅 테스트는 스코어가 1148점이 나왔습니다. 보통 4K 영상 편집 기준으로 4에서 5000점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모델은 영상 편집 용도로 사용하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080p 해상도의 가벼운 영상 편집이라고 한다면 뭐 가능하겠지만 본격적으로 영상 편집까지 감안을 한다고 본다면 갤럭시 북3 라인업에서 본다면 울트라 모델을 고려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오피스 작업 및 학습용에 어울린다고 봐야 되는데 오피스 생산성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MS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기준으로 오피스 작업 성능을 측정해 본 건데요. 5658점이 나왔습니다. 보통 3,400만 원대의 고성능 랩탑들에서 오피스 작업 성능이 6,7,000점대가 나오니까 이 정도면 오피스 생산성은 충분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적합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게임 쪽은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롤 정도는 구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울트라 옵션으로 할 경우 60에서 80프레임대를 오가는데 일단 60프레임은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이 정도면 롤 정도는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발열과 소음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테스트를 해보면서 좀 놀랐던 부분인데 물론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모델 특성상 외장형 GPU를 탑재한 제품들보다는 발열에 있어서 이점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열 및 소음 부분에서 굉장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CPU 벤치 테스트를 연속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확인한 열화상 이미지를 보면요, 특정 부분에 발열이 몰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될 만큼 높은 온도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부위의 열감 역시 크게 문제될 수준은 아니었고요. 하단부도 특정 부위로 발열이 몰리긴 하지만 이 정도면 제품의 발열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제품 내부를 살펴보고 확장성과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델은 다른 노트북들처럼 후면부에 나사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끄럼 방지 고무 부분이 이런 식으로 탈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분리하면 4개의 나사가 있는데 이를 풀고 하단 커버를 분리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후면 커버를 벗기려고 한다면 하단 커버의 클립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헤라로 하나씩 분리를 해주시면서 벗겨주셔야 됩니다. 자, 제품 내부를 보면 M.2 슬롯이 비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쉽게 추가 M.2를 설치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메모리는 보이지 않는데요. 이 모델은 온보드 형식으로 LPDDR5 메모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메모리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을 처음 구매할 때 메모리 용량 부분만큼은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는 리튬이온 76Wc 용량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벤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피스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계속 사용하는 환경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2시간 41분의 사용시간이 나왔습니다. 연속 사용을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잘 나온 편인데 일상적인 사용 기준으로 본다면 오피스 작업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속 충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30분에 35%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동성 및 사용 시간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동봉된 충전기가 아닌 100W 충전을 지원하는 고속 충전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충전 시 100W까지도 충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속 충전기 용량 큰 게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살펴본 삼성 갤럭시 북3 프로 16인치 모델은 얇고 가벼운 무게로 회사 혹은 학교 등 자유롭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일리 랩탑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휴대하면서 무난하게 사용하고 또 그러면서도 디스플레이 화질이 좋기 때문에 가벼운 사진 및 그래픽 작업 그리고 영상 시청에 강점을 가진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예를 들어 빅스비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랩탑에서도 스마트폰에서처럼 빅스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양산시 물구묵은 일요일 비가 올 전망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알려줘. 웹페이지에서 결과를 보여줄게요. 거실 커튼 열어. 거실 커튼을
또 삼성 갤럭시 북3 프로 근처에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태블릿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를 제어하고 또 이를 통해서 기기 간 콘텐츠를 복사 이동할 수 있는 멀티 컨트롤 기능도 지원한다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써보면 상당히 직관적인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자, 그렇지만 활용성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놀라운 기능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세컨드 스크린 기능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지원되는 갤럭시 태블릿이 있을 경우 갤럭시 북3의 서브 모니터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듀얼 모니터처럼 모니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갤럭시 북3로 작업을 하다가 내용을 공유해야 될 때 태블릿으로 화면을 넘기고 태블릿을 들고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만약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하는데 갤럭시 북3 프로에서 태블릿으로 작업창을 넘긴 후에 태블릿의 터치 기능과 S펜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식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갤럭시 북3 프로는 제품 자체만으로는 휴대성이 좋은 랩탑이지만 갤럭시 태블릿과 만난다면 또 활용도가 크게 올라가는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활용성 부분이 제품이 가진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제품이 가진 가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이라든지 직장인 분들 중에 휴대성이 좋은 랩탑 그리고 삼성 모바일 기기를 통한 활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살펴본 갤럭시 북3 프로는 참고해볼 만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